네, 우리 상반기 증시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들의 전망이 무색하게 올 상반기 코스피가 15% 올랐고요. 코스닥은 30%가량 상승, 미국 나스닥도 30% 뛰었습니다. 6월 들어 고물가 우려에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이어가면서 하반기 거래 환경은 또 상반기와는 다를 전망인데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올해 하반기 증시 전략 그리고 반도체 업황 관련 실적 전망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근길 일타경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케미도 네. 좋으시고 네. 인사이트도 대단하시고요. 네,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요. 서머랠리 두고 온다 안 온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코스피 2,900까지 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내놓고 있고 또 변동성에 대한 이런 박스권 장세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서머랠리 오려면 어떤 요인들이 좀 필요할까요? 기준은 어디나 다 달라지는데요. 얼마 전에 2,600 갔다가 잠깐 내려왔죠. 2,500 얼마잖아요. 뭐 하여튼 그 정도에서 한 10% 2,800 넘어가면은 랠리고 아니면 랠리 아니냐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스몰 랠리. 스몰 랜디. 스몰 오는 랠리. 스몰은 스몰 랠리죠. 스몰 랠리. 스몰 예. 랠리. 한 2,700 정도 일단 보고요. 네. 이제 삼성하이닉스 감산 효과가 나면은 2,750 정도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랠리는 랠리일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게 AI 발이죠. 한 달 전에 엔비디아 발로 해갖고 AI가 결국은 미국 빅테크를 한 차례 헐클 올렸고 한국에도 2차 전지 말고 다른 테마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7월 말 실적 나올 때까지 7월 말 실적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3, 4분기 나올 때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실적 장세 가지고도 한국의 대표진을 끌고 간다. 단 리스크나 변수는 환율이다. 환율. 네, 환율인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펀더멘털적으로 좋아지는 건 8, 9월달 가야지 반도체 한게 좋아지지만 외부적인 요인,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좀 심하더라고요. 1달러에 7.24 위안까지 갔는데 네. 이것이 다소 우리의 그 좀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어떨지 그거는 좀 와치를 해야 될 거 변수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점점 되고 있죠. 네네네. 되고 뭐 당장에 내일 아침에는 이제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네. 조금씩 이제 프리 어닝 시즌 그리고 실적 시즌이 되다 보면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조금씩 바뀌고 네네.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또 가이던스를 주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바뀔 수 네네. 있잖아요.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이 친구들의 지난 분기 실적, 네. 그러니까 3, 4, 5월달 실적이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게 나오죠. 마이크론인데 일단은 지난 분기 실적 자체는 적자가 심해요. 원래 그렇겠죠. 가이던스가 16에서 17억 불 적자거든요. 그거 얼마나 적을까 많을까 이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이번 분기가 더 중요하죠. 이번 분기 6, 7, 8월달 가이던스가 그 적자 폭에서 얼마나 주느냐는 건데 그렇죠. 원래 시장의 기대치는 회사에서 가이던스 준 한 12억 달러 정도 적자거든요. 이 두 넘버에 대한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나 투자를 줄이고 얼마나 감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숫자 이런 것을 전자적으로 보면서 예측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 전체적으로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방송용어는 그렇지만 약간 쪼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고 너무 과감하게 나오면은 그러면 약간 움츠릴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아침에 지금 나올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를 잘 봐야 되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자 관련해 그리고 감산 규모들 가이던스 한번 잘 보자는 말씀도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투톱의 실적 전망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이라는 것이 5월달 중반부터 하이닉스가 2, 4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적자폭이 생각보다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 앞에 있어서 지금은 지난 분기에 3조 6천억인가 얼마 나왔는데 적자가요. 이번 분기는 3조 이하. 그러니까 2조 얼마. 2조 7, 8천억 정도로 컨센서스 잡혀 있거든요. 그 원인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게 똑같이 됩니다. AI용으로 들어가는 HBM 메모리가 개수는 별로 퍼센트와이즈 의미가 없지만 단가가 5, 5배, 6배, 7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차이에서 판매 단가가 좀
마이너스 정도가 약할 것 같다는 게 하이닉스에는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2조 5천 나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것 같고 네. 혹시 혹시 3자 나오면 조금 실망할 수 있고 이 정도니까 크게 문제가 아닌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온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기존에 갖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좀 의견이 갈립니다. 많이 요게 좀- 갈리더라고요. 예. 네네.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라면 6월 초까지 그 이전에 나온 거는 평균 한 뭐 어디에 잡냐에 따라 갖고 1,500억이 나오고 2,500억이 나오는데 네. 전분기에 6,400 흑자였거든요. 네. 원래는 내려가는 게 컨센서스고 그게 한 2,000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6월 15일부터 6월 23일 지난주 사이에 세 건의 경우에 하나는 239억. 이것도 엄청나게 흑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며칠 뒤에는 8천억 적자. 근데 그 3일 뒤에는 아니야. 9천억 흑자. 여기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반도체가 지난 분기에 4조 이상 적자였는데 네. 이것이 3조대로 주느냐 아니면 크게 안 변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하이닉스를 가지고 하면은 메모리,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중심으로는 이익이 이게 적자가 많이 줄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가 지난 분기에 3천억 적자였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 다음 분기, 이번 분기에는 그거 좋아졌을 거라 보는 게 컨센서스인데 이 적자 8천억을 얘기하신 분은 비메모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파운더리 적자야. 이렇게 하면서 3천억 적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컨센서스보다 한 3천억이 마이너스 된 소지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반도체만 보지만 휴대폰도 지난 분기 3조 6천억 나왔는데 네. 이게 준다고는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2조 8천억인데 최근 나온 거는 2조 3천억, 4천억에서 3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3천억이니까 전체적으로 파지티브한 거하고 네거티브한 거하고 보면은 차이가 메모리 D램이 아니더라도 비메모리하고 기타 부분에서 한 8천억 정도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9천억도 아니고 마이너스 8천억도 아니고 그냥 원래 됐던 숫자보다 더 낮은 2천억 이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근데 이 막판에 와서 KB를 제가 옹호하고 그거 잘 모르지만은 네. 일단 막판에 와서 메모리 시중에 이렇게 올리는 거 봤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헛맥나온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천억 숫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별로 나빠지지 않은 숫자로 나올 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분기 6천억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은 정도가 나오더라도 비록 휴대폰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가 생각보다 조금 미스가 되더라도 말이죠. 삼성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D램에서의 개선 추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내일 나오는 마이크론 주가하고 가이던스랑 결합이 되면은 삼성전자 실적의 절대적인 넘버는 어차피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의 플러스 500억이나 4천억이라는 게 아주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차분히 지켜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약간의 다른 넌 D램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은 아주 크게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보시고 절대적인 그 수치라든지 그 분석은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주 말에 하는 걸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다음 주 사이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호들갑까지는 안 갖고 이런 변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마이크론 실적이 내일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뭐 쫄아버리면 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진다. 물론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이 비싸다라는 영역은 아닌데 싸다라는 영역도 또 지나온 거는 맞습니다.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업황이 바닥을 치고 두 메모리 업체가 좀 중심을 잡아준다면 또 관심을 가는 게 이 소부장 쪽일 네네. 수밖에 없어요. 네네. 업황이 나아지면 이쪽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지금 볼만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네. 관심이 갈 수 있는 또 소부장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이게 또 네네. 중요한 것 네, 같거든요. 그거 말씀드리자 하이닉스 잠깐 말씀드리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올해 4, 4분기 어느 시점에 빠르면 반도체 D램 메모리만 봤을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하이닉스 쪽에서 임금 인상을 4%인가 얼마 하는데 네. 후불제래요. 후불제 4, 맞아요.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면은 네. 이익 인상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럼 그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겠죠. 그러겠죠. 그런 기대가가 반영된 게 얼마 전에 10만 원 하이닉스 주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트렌드가 아니라면은 소부장들 봐야 되는 이미 봤어요. 이미 봐서 대부분의 소부장들도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올라왔죠. 85% 90% 목이 찼기 때문에 전제는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10% 이상 빠져서 한 2주 정도 쉰다 이런 게 아니면은 삼성 하이닉스도 기존에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갈아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오른 탄탄한 소부장제가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공식 추천 종목 아니니까 네. 용어 요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시총 중심으로 관심이 많이 갖고 펀더멘털적으로 스트롱하다고 하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있는 주식은 동진 세미캠, SNS텍, 넥스틴,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동진하고 SNS텍은 EUV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하고 펠리클이라는 게 있고요. 넥스틴은 그 웨이퍼 표면 그 검사하는 그 마진이 50% 되는 상당히 튼튼한 회사고 KLA라는 미국 회사를 대체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 어셈블리 후공정. 패키징인데 테스트인데 하이닉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 목표 주가가 대부분의 동진 말고는 아직 룸이 있기 때문에 네.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때 하이닉스나 삼성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절한 포션의 그 배분을 한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괜찮은 수익에 네. 대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시총 순으로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동진 세미캠, SNS텍, 넥스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부분까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장열 본부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